오늘은 그동안 모의고사 본 것 문제들 중에서 제가 틀렸던 문제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문제만, 그다음에 이제 틀렸던 문제들은 왜 틀렸는지 그것만 이유만 단순히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문제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1회 모의고사 앞장은 다 맞았고 뒷장에 10번하고 12번을 틀렸는데, 1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내분과 내분까지는 여기 계산을 잘 했는데 외분을 내분으로 잘못 봐가지고 계산 실수를 해서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틀린 문제는 12번인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을 제가 배웠는데도 교정 정리를 하지 않아서 틀렸던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접근 방법은 이제 첫 번째,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을 구해 놓는 것, 두 번째, 그릴 수 없는 미주수가 포함된 이 그래프의 정점을 구해서 기울기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을 찾는 것, 세 번째, 정점에 x절편과 y절편을 대입해서 가장 성공에 가까운 실패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거, 정점에 x, y 대입,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x절편, y절편을 대입한 정점 그래프의 기울기를 토대로 성공 범위와 실패 범위를 구해놓는 것,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면, 일단 좌표 평면을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인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의 그래프 같은 경우 x절편과 y절편 둘 다 그래프 정보에 나와있기 때문에 직접 구해서 실제로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 0을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1로 x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에도 0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y절편 또한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그래프는 x절편이 마이너스 1, y절편이 마이너스 1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x절편, y절편까지 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미지수가 포함된 그릴 수 없는 그래프에 항상 기울기에 상관없이 지나는 정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점을 찾는 방법은 요 기울기의 미지수가 되는 m으로 요 식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m으로 묶으면 x-1 플러스 y 플러스 1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과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y값인 요 m을 포함하고 있는 요 미지수 그래프는 항상 1,-1을 지나는 이 1,-1이 정점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정점과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y절편은 같은 y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으로 이 정점과 x절편, y절편을 이어줘서 이제 대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y절편에 연결을 해주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y절편에 정점을 연결하는 요 그래프의 경우 지금 두 점의 y좌표가 같기 때문에 x축이 평행한 y는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래프를 그려서 틀을 그려주셨으면 이제 기울기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활용하여서 m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m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이거보다 이거를 써서 일단 이 미지수로 포함한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두 점을 지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 마이너스 1,0과 1, 마이너스 1을 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옵니다.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 이쪽 3, 4분면에서 교점이 만나기 위해선 왼쪽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오른쪽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서 기울기가 상승해야 합니다. 따라서 m값이 2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이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 같은 경우 기울기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의 경우 왼쪽 측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 측면은 아래로 내려가야 3, 4분면에서 교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측면을 봤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인 0이 지금 마이너스 m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n값의 범위를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분의 1,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0 이렇게 돼서 m은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1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틀린 문제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2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모의고사에서 우선 제가 여기 5번 문제를 앞장에서 틀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부정 방정식을 개념을 정리해 놓지 않아서 틀렸던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틀린 문제 중에선 개념 정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4분의 1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되고 x, 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요거를 갖다가 약분을 해줘서 이제 최대한 부정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강제로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거를 약분을 시켜주시면 x분의 y는 y 플러스 x 이게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대각선의 곱은 같기 때문에 4x 플러스 4y는 xy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xy를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4x 플러스 4y 그다음에 마이너스 xy가 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강제로 인수분해되게 만든 다음에 부정 방정식 표를 세워서 순서상을 하나하나씩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마이너스 x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y가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이 뒤는 일단 y-4를 무조건 적어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금 y의 개수가 4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4y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4가 붙을 것입니다. 앞에는 플러스를 추가해 주시고 이 값이 0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4y를 만들어냈고 강제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16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때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x 곱하기 y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4는 16이라고 하고 여기서 y 마이너스 4라는 공통 인수가 생기니까 인수분해를 강제로 하면 x 마이너스 4 그다음에 y 마이너스 4 이게 1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 단서를 이용해서 부정 방정식 표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쪽 칸이 x-4였고요. 이쪽 칸이 y-4였습니다.
x-4 곱하기 y-4가 16이 되게 하는 그 xy의 순서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끝까지 이제 차례대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1 곱하기 16이 있겠죠. x-4를 1로 만드는 x의 값은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4를 16으로 만드는 y값은 20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에서 찾는 건 양의 정수라고 동그라미 쳤기 때문에 순서상 5,20은 맞는 순서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6이 있습니다. 이 표를 그리실 땐 항상 1,16 또는 뭐 내가 4,4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 순서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빠뜨리는 게 몇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x-4를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는 그 x값은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4를 마이너스 16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y값은 마이너스 12인데 저희는 양의 정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상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6 곱하기 1이 16이 되죠. x-4를 16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20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양의 정수니까 이 순서상도 맞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상은 틀렸습니다. 1, 16을 했으니까 다음 약수로는 2하고 8이 있습니다. x-4이 2로 만들어주는 x값은 6이 있고 그 다음에 y-4를 8로 만들어주는 y값은 12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 순서상은 맞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있는데 이쪽 구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상은 틀렸고 다음으로 8 곱하기 2가 있는데 여기서는 6이 나오고 여기서는 12가 나오고 여기서는 6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상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4 나오니까 이 순서상은 틀렸고 남은 건 4 곱하기 4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입니다. 4 곱하기 4 할 때 이제 두 순서상 만족시키는 x, y가 각각 8, 8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순서상이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얘가 0, 0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양의 정수니까. 양의 정수가 아닙니다. 0은. 0은 그냥 정수입니다. 0은 0입니다. 따라서 이 순서상은 틀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개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모의고사 이제 2회 모의고사 뒷장에서는 제가 이 8번 문제를 틀렸었습니다.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 그 근해 분리 파트 쪽에서 나오게 되는 그 문제인데 그 같은 경우 그림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이해에 편할 겁니다.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그 다음에 y는 0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게 애초에 y는 x제곱 모시기 그래프랑 y는 0 그래프를 연립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 방정식을 함수 두 개를 연립한 그런 형태로 보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임의로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1이고 여기를 1이라고 하면 한 근 알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한 근 베타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는 건데 이때 만약에 근의 분리 파트에서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였으면 저희가 다른 조건인 파다곱을 쓸 수 있었는데 이때는 이 근의 분리 조건이 0에서 시작하는 게 0이 기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판축을 써야 됩니다. 한판축 함수값,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인데
여기서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증명을 스킵하고, 또 근의 분리에서 두 근 사이에 기준점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항상 성립해서 써도 되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먼저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저희는 f-1값, 즉 fx, 그러니까 x라는 상자에 -1을 대입했을 때의 그 y값과 f1을 구할 것인데, f-1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져서 양수 부분으로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f-1은 0보다 크다는 부등식으로 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F1인데, F1n 같은 경우에는 지금 y값이 음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F에다 -1을 대입하면 1, -2a, -2, 플러스 a, 플러스 2가 지금 0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a,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져서 이거는 -1보다 크다, 따라서 a는 1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함수값 f1을 구해볼 건데, f1은 0보다 작으니까 1 더하기 2a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2가 지금 0보다 작다라고 하고 푸시면 3a가 지금 5보다 작다니까 a는 3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f1의 그 a의 F1을 계산했을 때 F1이 0보다 작다를 계산했을 때 A 값의 범위고, 이게 F-1을 계산했을 때의 요 A의 범위입니다. 판별식은 지금 두 근이 끼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맞는데 중근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럼 여기 끼어있을 수 없으니까 0보다 크다는 맞는데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 -2a분의 b는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어쨌든 두 근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어디 있든 1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부호 조건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1은 명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보다는 축의 방정식이 크다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a분의 b가 -1보다 크다, 이거를 계산하면은 -2분의 2 곱하기 a 플러스 1인데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a 마이너스 1이 지금 -1보다 크다. 따라서 a는 0보다 a는 0보다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a는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a는 1보다 작다를 수직선에 표현해보면요, 여기가 1이고 채우면 안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가 답이기 때문에 이 8번 문제의 답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10번 문제를 틀렸는데,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사각형, 좌표 평면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각형의, 어떠한 직사각형의, 사각형이라고 나와있네요. 어떠한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대각선의 중점 또는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지나야 합니다. 말이죠. 그리고 이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평균하고 여기에 평균만 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중점의 x 좌표는 요거 두 개 더하면 6이고 2로 나누면 3이니까 3, 더하면 6이고 2로 나누면 3이니까 3,3을 일단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선이 3,3을 지났을 때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3,3을 대입하셔가지고 K값만 미주수로 남기 때문에 그러면 K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를 써서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y절편이라고 찍히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서 K값으로 나오는 요 그래프의 골을 똑같이 맞춘 다음에 K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더 쉽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3K-12 플러스 3이
0이니까 3K는 9가 나오고 K는 3이 됩니다. 따라서 3이 답입니다. 다음으로는 11번 문제인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사고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2,5, B는 4,2와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P, X축 위로 움직이는 Q에 대하여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대충 P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Q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요 선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푸냐면 요거와 지금 Y 좌표가 같고 선 대칭 도형인 점을 하나, 점 대칭 도형인 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를 점 P와 있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5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 B와 X 좌표가 같고 이제 Y 좌표가 점 대칭인 이 점 하나를 그려주고 이걸 Q와 있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 C, 여기 D라고 하겠습니다. C의 좌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2,5가 될 것이고 D의 좌표는 4, 마이너스 2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지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최소값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선으로 아예 퉁쳐버리고 AP는 CP와 같은 거고 지금 QB는 QD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요 점과 이 점까지의 최소 거리가 요거의 합세 최소값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CD, 선분 CD를 구해주시면 CD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그게 곧 답이라는 소리입니다. 선분 CD의 길이는 이제 루트를 쓰고 이제 6 증가했기 때문에 36 플러스 마이너스 7 증가했으니까 77, 49 더하기 36은 85.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루트 85가 됩니다. 12번 문제의 경우 이제 외심 경우를 포함하는 문제인데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세 개 이 삼각형이 있고 이 외심의 좌표가 지금 P고 A, B라는 소리입니다. 외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외심이란 소리는 결국 이 삼각형 요거에 하나씩 접하는 삼각형의 꼭지점에 하나씩 접하는 그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외심에서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가는 그 거리는 다 같습니다. 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의 식을 세워서 A와 B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지금 식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미지수 A, B를 직접 구하셔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2회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3회가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3회에서 제가 2번 문제를 틀렸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입해서 풀 수 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 복 2차식이 아닌 최고차항 개수가 높은 5차 방정식에서는 요 상반 방정식의 형태인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선. 다음으로 제가 4번을 틀렸는데 4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삼각형의 최소 조건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짧은 변이 x-1, 중간 길이의 변이 x, 제일 긴 변이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짧은 변에는 x-1이 0보다는 무조건 커야 합니다. 거리에는 음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는 이러한 부등식이 x의 부호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긴 변을 제외하고 이제 중간 길이와 가장 짧은 변, 이 두 변의 합이 요 가장 긴 변 x 플러스 1보다 항상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아닌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개를 이은 변은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합니다. 따라서 2x-1이 지금 x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고 x는 2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둔갑삼각형,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이 4번 문제에서는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조건대로 설명을 하자면, 가장 작은 변의 제곱 더하기 중간 길이의 변의 제곱이 가장 긴 변 길이의 제곱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빗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가장 값이 크다는 건 가장 긴 변이 제일 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둔각삼각형을 만족하고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가장 긴 변의 제곱과 같다면 이건 직각삼각형이고,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면 예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이걸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근데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2x제곱이라고 쓰고, 이게 작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고, 이거 다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요거랑 요거는 없으니까 0이고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 x로 묶어주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인데, 여기서 식이 작다니까 사이값 나와서 x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 수직선에 표현해 주시면 여기가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4. x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색칠이 되고, 두 번째로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색칠되고,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색칠되니까 답으로 x는 2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6번 문제를 틀렸는데, 6번 문제에서도 알아둬야 될 개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이 문제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x의 범위를 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 ax를 좌변으로 넘기고 요 상수 a를 우변으로 넘겨주겠습니다. bx-ax가 지금 b-a보다 크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x로 좌변을 묶게 되면 e-a의 x가 지금 b-a보다 크다는 이러한 x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e-a로 나눌 건데, e-a로 나누기 위해서는 지금 e-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을 나눠야 합니다. e-a가 0보다 큰 경우 지금 이게 양수로 나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서 이 부등식의 결과로는 x가 e-a분의 b-a보다 크다, 이러한 해가 나올 것입니다. e-a가 0인 경우 지금 이거 자체가 0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건 할 수 없는 짓이니까 따라서 해가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 해가 없을 때의 조건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답의 유력한 형법입니다. 다음으로 e-a가 0보다 작을 때인데, e-a가 0보다 작다는 건 이게 음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각 변을 음수로 나눴을 땐 부등호가 바뀌어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e-a분의 b-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랑 얘는 해가 있고 얘만 해가 없으니까 요거 두 개를 제쳐두고 요 가운데만 보면 됩니다. 근데 해가 없다는 조건을 가진 요 가운데 부등식에서도 해가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E-A가 0이다 라는 이 부등식에서 해가 없다 라고 나오지만 그래도 그걸 계산을 해보자면 x 곱하기 0이 지금 B-A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x 곱하기 0이니까 다 0으로 그냥 바뀌어버리고, 따라서 B-A가 지금 0보다 작다,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세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B가 A보다 작다. 이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로 B-A가 지금 0보다 큰 경우입니다. B-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B-A가 양수라는 소리인데 양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B-A가 0인 경우입니다. 0은 0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해가 없습니다. 세 번째, B-A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B-A가 0보다 작다는 거는 B-A가 음수라는 소리인데 음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고 이 해는 항상 성립합니다. 부등식의 x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으로 a의 부호로 나눴는데 E-의 a 부호 중 해가 없는 경우 중 그 세 가지 중에서 딱 하나가 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경우를 구해서 이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를 제외해야겠죠. 따라서 B-A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 해가 없다는 그 E-A의 부호는 E-A가 0이라는 소리였기 때문에 A 값이 2라고 먼저 나왔습니다. A 값이 2라고 나왔고, 지금 B-A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B는 A보다 크거나 같고, A에 2를 대입하면 B는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B의 최소값은 2가 되고, 따라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4가 됩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3의 뒷장인데, 뒷장에서 제가 9번을 틀렸는데 이건 팝폭스의 정리를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실수로 틀린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디테일을 살려서 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점 A는 1,8 여기쯤에 그려지겠네요. 여기 A고 1,8입니다. 그 다음에 B는 0,-1 그 다음에 C는 1,0 그럼 요거랑 X 좌표가 같겠네요. 그럼 요거의 그래프는 Y축에 평행한 X는 1의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겠네요. C가 지금 1,0. 이 그래프 3개를 이었을 때 나오는 삼각형, 이 삼각형 ABC를 이등분하는 넓이가,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형태가 지금 Y는 A라는 소리입니다. Y는 A라는 소리는 지금 Y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상수 함수라는 소리고, 따라서 X축에 평행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나와 있는 세 점의 좌표를 토대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 반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Y는 A 그래프가 1로 지나가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반으로 이등분하다 치면 그때 나오는 요 y는 a 그래프와 삼각형 ABC 중에 그 두 교점, 요 두 교점을 갖다가 우리가 D하고 E라고 하고 요 D와 E의 좌표를 임의로 정한 다음에 여기 구해서 요 반덩어리의 넓이가 2라고 하고 저희가 풀 수 있습니다. y는 a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요 실제 나와 있는 좌표, 점의 좌표를 토대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ABC의 밑변은 AC로 볼 수 있는데 왜냐면 X 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Y축에 평행한 X는 뭐뭐의 그래프입니다. X는 1 그래프이기 때문에 또 삼각형의 높이는 지금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밑변은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요 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1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로 ABC의 넓이가 지금 4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y는 a 그래프에 의해서 이등분된 요 삼각형 두 개, 여기서 점 D와 점 E가 존재할 때 그럼 삼각형 ADE의 넓이가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D의 좌표와 E의 좌표를 임의로 설정해서 ADE에 관련된 그 넓이를 구하는 식을 쓰고 그 식의 결과가 2라고 하고 풀면 됩니다. D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삼각형 A, B, C 중에 선분 A, B를 봤을 때 이 A, B는 0,-1 그리고 1,8을 지납니다. 두 점의 좌표로 알기 때문에 선분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그 선분 A, B의 직선의 방정식은 점 D를 지납니다. 그때 점 D의 y값은 지금 y는 a라는 이 상수 함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D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 ABC 중에서 선분 AB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지금 x 증가량이 1이고 y 증가량이 9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y 플러스 1이 지금 9 곱하기 x 마이너스 0이니까 y는 9x 마이너스 1이 요 a, b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요거 y는 9x 마이너스 1. 그럼 이때 점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X좌표, Y좌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하면 되는데 X좌표가 지금 안 나와 있고 Y좌표는 미주수 A로 나와 있기 때문에 Y에다 A 값을 대입하면 A는 9x-1 이때 9x는 A 플러스 1 따라서 X는 9분의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점 D의 좌표가 지금 9분의 A 플러스 1, 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 2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x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x좌표가 1이라고 나와 있고 그때의 y값은 지금 상수함수 y는 a이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가 d2의 좌표, 임의 좌표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밑변은 나중에 구하고 먼저 높이부터 구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그러면 1-9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9분의 8-a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삼각형 ADE의 높이고 밑변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따라서 8-A가 됩니다. 그럼 요거 곱하기 8-A 곱하기 2분의 1이 지금 2라고 하고 풀면 되겠죠. 그럼 18분의 8-A의 전체 제곱이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8-A의 제곱은 36이 되고 이걸 전개를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이 0이다라고 하고 64 마이너스 36은 28 a제곱 마이너스 16a 예. 플러스 28 이게 0
이거 인수분해 될 때 12하고 4 아니죠 14에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A 값은 14가 될 수도 있고 A 값은 2가 될 수도 있다 이건데 A 값이 14에 그려지게 되면 요 삼각형의 최고 높이치인 요 Y 값인 8을 넘어 여기서 그려지기 때문에 정답은 요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2등분으로 하는 상수 함수 A의 요 정답은 A는 4, 즉 A가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